오늘 장에서 반응할 이슈와 섹터 종목을 미리 대비해보는 시간이죠. 대박의 확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율 매니저님과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저희 코너 끝부분에 이제 오늘 장에서 미리 대비해볼 수 있는 종목 추천주를 소개해 주시잖아요. 매니저님은 오늘 이 종목 대박 확률 몇 프로 정도 예상하세요? 오늘은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가장 누워있는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률을 떠나서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률을 떠나서 누워있는 종목 어딜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송율 매니저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수주 사이클 더 길어져 조선주 상승 백고동이라는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어제 HD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HD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까지도 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메리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로봇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유입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선하면 우리가 수주량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이 한 3% 정도는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빠졌는데 수주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주량 기준으로 봤을 때 9%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점유율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선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수주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부와 같이 선박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점유율보다는 수주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수주량 같은 경우는 9%가 증가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에 다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목표 수주량에 달성한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수주량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수혜 기대감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굉장히 쇠퇴해 있습니다. 한때는 한 410여 개 정도 조선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20개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작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028년까지 200조 원을 들여서 55척의 함정을 건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하나오션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옆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미 해군 MRO 사업도 최근에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미 해군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면은 지금 미국에 중단되어 있던 LNG 프로젝트도 다시 한번 재개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LNG선 추가 수주가 100여 척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면은 한 4천억 이상의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입니다. 지금 갈수록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노후된 폐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친환경 수주 선박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이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조선주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거란 기대감에 주가 계속해서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승 동력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송율 매니저님께서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조선은 올해 주도주로 갈 거다. 또 미국이나 인도 쪽의 러브콜까지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민이 되는 건 사실 이 조선주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포트에 조선주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은 걸까요? 이게 조금 약간 케바케인데요.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조선이라고 하면은 큰 포괄적으로 보면은 조선업이란 게 있는데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량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LNG 관련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후판 관련주도 괜찮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을 볼 때 조선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LNG 분야입니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부와 가치 선박 그 중심에서도 LNG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LNG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엔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후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인데, 자,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LNG예요. LNG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LNG 쪽에서 약간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관련주들도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말고 약간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시세 전환이 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HD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HD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시원하게 오르지도 않는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선주 안에서의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LNG선을 기준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베스트는 LNG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하나오션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해군 MRO 모멘텀도 묻어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는 그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은 신규 진입에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조선 3대장보다는 약간 덜 오른 LNG 관련주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덜 오른 LNG 관련주를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K뷰티가 나왔네요. K뷰티 수출액 첫 100억 달러, 화장품주 강세라는 기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미국이나 중국 쪽 경기 회복 기대감에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떤 이슈일까요? 사실 이게 K뷰티 수출액 첫 100억 달러 기록을 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장품주들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약간 상반되는 모습인데, 자, 왜 그러냐면은 약간 피크아웃 아니냐, 지금 여기가 고점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 나뉘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미국 경기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 경기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 화장품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미국하고 중국 경기 회복 수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2월 9일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게 뭐냐면은 2025년 소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자, 내수 경기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담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기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만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14년 만에 온건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사 수혜를 누릴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이 취임을 앞두고 나서 지금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제조법인을 갖고 있는 한국 화장품주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출액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화장품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2015년 전후로 나뉩니다. 사드 전후로 나뉘는데, 왜 전후로 나뉘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드 이후에는 약간 고객사를 다변하면서 글로벌적으로 타겟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는 시점이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평가 매력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 쪽 경기 회복 기대감에 화장품주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고환율 수혜 대표 섹터에 화장품이 빠질 수 없겠고, 또 K뷰티 시장이 날로 확장해 가고 있는 만큼 이 화장품주의 4분기 실적 유의 깊게 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은 사실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구간은 이 K뷰티 화장품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평가된 구간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대표적인 ODM 기업이라고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ODM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기 편합니다. 보통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매하기 편한 패턴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은데 두 국가 둘 다 공통점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남아져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액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출하기 시작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첫 1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칠 거라고 보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이번에 100억 달러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 왜 그러냐면은 중국향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하면서 어디 쪽으로 확대가 됐냐면은 동남아랑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자, 최근에 뭐 평이 안 좋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약간 케바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재미없다. 근데 해외에서는 또 재밌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라마로 인한 추가 수혜도 더해질 수 있겠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여러 이슈와 섹터들 안에서 송유일 매니저님의 원픽 기업을 하나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선과 화장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느 쪽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아무래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무섭죠? 지금 이제 제 저평가로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ODM 기업 중에 하나인데 ODM이라고 하면 이제 제조, 개발, 생산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CNC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ODM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매출 100% 중에 100%가 ODM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ODM이라고 하면 또 색조랑 기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색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2024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주요 브랜드랑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은 해외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CN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했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한 많아봐야 1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일단 이 친구보다는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인데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에서 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CNC 같은 경우는 12%가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5년 연속 외형 성장과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1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5년 연속입니다.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 차트 보시면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43,500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고가가 14만 원까지 갔던 그런 기록이 있고 솔직히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구간입니다. 증권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뭐 8만 원, 9만 원까지도 보는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5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원픽 기업은 화장품 안에서 나왔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었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6,000원 전략 참고해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저희 지난번에 매수했던 동성화인텍은 지금 시점에서 후속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조선이었는데 동성화인텍 하면 LNG 본행주에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1월 14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빼놓을 수밖에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성화인텍에서 만드는 LNG 본행제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룸이 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방송에서 11월 14일 날, 15일 날 이렇게 편입을 했었는데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얘도 지금 5년 연속 매출 성장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자, 이 LNG 본행제가 왜 중요하냐? 천연가스가 굉장히 소비량이 많은데 자, 이거를 운반하려면은 배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운반한다고 하면은 부피가 너무 큽니다. 이거를 줄이려면은 냉각을 해야 되는데 영하 163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은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LNG 본행제인데 전 세계 점유율 60%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저희 방송에서 편입 이후에 한 36% 정도 지금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국내 주요 조선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연속으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 동성화인텍이었습니다.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장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제 코스피는 2,500선 회복에 성공했잖아요. 오늘 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은 불확실성이 하나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반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들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염두했고 지금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외국인 중심의 수급은 유입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약간 순환 예상되는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 없고요. 로봇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 쪽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더 자세한 새 투자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 어디서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갖고 올려온 종목은 이게 아니었죠. 건설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네이버 밴드에 게실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송률 매니저 검색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 또 다른 섹터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더 다시 대박인 확률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송률 매니저의 대박의 확률 시간이었습니다.